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8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고 굉장히 무더운 구간인데 이 무더위를 싹 날려줄 반도체주가 돌아올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때는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차이점만 먼저 그러면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잠정 실적에 63조 원대의 매출액, 63조 원대 그대로 나왔고 12조 5천억대의 영업이익도 그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뒷자리만 좀 붙었을 뿐이지 기존의 예상치 그대로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세부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6조 원 후반대고 7조 원도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약 7조 원 가까운 수치의 6조 원 후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랑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분만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6조 9,3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서버용 쪽에서 이제 뭐 굉장히 뭐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2분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수기였죠. 그렇지만 3분기에는 뭐 긍정적인 효과, 뭐 IM 부분 때 말씀드리겠지만 갤럭시 언팩이 이제 8월에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DDR5도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서버용 뭐 항상 꾸준하겠죠. 반도체 부분은 걱정할 게 없다. 슈퍼사이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6조 8,700억, 영업이익 1조 2,800억인데 기존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2분기에 영업이익이 원래 예상치가 5천억 정도였는데 그 애플의 일회성 보상금 5천억이 포함되면 한 1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조 2,800억으로 해서 약간 더 나은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꽤나 선전을 했다 보시면 되고, 이제 가전 부분 같은 경우, 가전은 이제 프리미엄 비스포크 쪽 브랜드가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G 시그니처와 뭐 양대산맥으로 해서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양대산맥으로 잘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13조 4천억이고 영업이익은 1조 600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 가전 부분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보였다 해서 가전 부분도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부분, IM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2조 6,700억으로 영업이익은 3조 2,400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좀 걱정이 됐었는데 코로나 재확산이랑 뭐 인도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뭐 강력하게 뭐 퍼지면서 사실 뭐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너무 인도에서 이제 안일하게 대처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중국보다 이제 인도 쪽에다 좀 집중하고 있던 삼성전자에 타격을 좀 주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3조 안팎은 될 것이다 했는데 3조 2,400억이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주 양호했다. 기존에 나왔던 대로 실적은 아주 양호했다. 지금 구간이시면은 이 정도 실적이면은 9만 원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고 9만 원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현재는 뭐가 부족하다? 그룹 총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룹 총수 같은 경우는 8월에 복귀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삼성이 이제 막대한 뭐 M&A라던가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총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재계에서는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압박 안 해도 뭐 가석방이 됐던 뭐 아예 65%였던 거를 뭐 복무 기간을 65% 이상 해야 가석방 대상자인데 60%로 뭐 낮춰주고 하는 거 보면은 가석방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면 쪽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8월 9일 날 뭐 최종 심의, 가덕방 최종 심의는 나온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인텔 쪽 움직임을 보면은 파운드리에 투자하겠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빠르게 투자가 되지 않으면은 인텔에도 이제 시장을 점점 더 이제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TSMC도 미국이랑 뭐 일본이랑 뭐 해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 삼성만 지금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도 이제 빅3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미래 산업, 반도체, 미래차,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보시면 되고 반도체,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산업을 얘기를 했는데 기존부터 이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년에는 5조 이상의 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뭐 세제 혜택 좋습니다. 좋은데 메인 핵심은 이제 총수의 부재를 해결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해결되면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수가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삼성물산이 좋아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자, 저희가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이 반도체 기업들을 지수화시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어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도 최고치를 계속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추세적으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과열도 시키고 휴식까지 취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이제 뭐예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3250포인트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다음에 3500포인트 저항 구간 돌파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 확인하시고 자, SK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매출이 드디어 올해는 10조를 넘어설 것이다. 해서 이제 2분기부터는 10조를 넘어가면서 10조 3,21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91% 상승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조 6,94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3% 어마어마한 이익률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메모리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뭐 가격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디램 익스체인지 가서 보시면 되는데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요 DXI 지수라도 좀 보시라고 했어요. 이것만 봐도 1분기까지는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2분기에 좀 쉬다가 2분기 끝날 때쯤부터 다시 가격이 좋아지고 있구나 해서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가면은 그 DXI 지수라도 좀 확인하시면은 이제 메모리 가격의 추이를 알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회복되면서 살짝 쉬고 있지만 또 뭐 다시 이렇게 추세적으로 기존의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휴식 취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뭐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뭐 단언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PC나 뭐 그래픽 컨슈머용 그래픽 수요, 이 메모리 같은 경우가 수요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자, 2분기에는 약간의 비수기성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서버용 메모리 쪽 수요. 삼성전자 때도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서버용 쪽이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바일 쪽은 약간 부진했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8단 낸드 플래시 이 첨단 공정 제품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원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는 뭐다? 2분기가 비수기였고 하반기는 성수기다. 2분기는 비수기를 이 서버용이 잘 메꿔준 거고, 하반기는 성수기. 거기다가 뭐가 추격합니까? DDR5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돼서 양산을 해서 출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제품이죠. 당연히 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EUV를 통해서 양산을 시작한 이제 10나노급 4세대 D램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 제품도 낸드 플래시 쪽으로 이제 고용량 탑재한 신제품 나오고, 기업용 SSD 수요 당연히 더욱 증가하고,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다 꽂고 있죠. 지금 주가가 하락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단기적인 움직임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뭐 중국 영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감정들이 좀 오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 정도, 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에서 판매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정부가 공공물자 조달할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산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 뭐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 뭐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 55%가 미국산이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바이든이 한술 더 떠서, 자, 현재 55%인데 이 55%를 자, 2024년에 65%로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부품의 65%를 미국산으로 해야 된대요. 자, 2029년은 이때까지 뭐 바이든이 할 수는 없겠지만 2029년에는 75%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바이 아메리카.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들이 75%, 65% 이렇게 점점 55에서 10%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왜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지, 왜 미국 공장이 증설이 지연되는 부분이 삼성에 타격을 주는지, 이런 부분 이해하시겠죠? 왜 미국에 지금 공장들이 가서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그렇고 미국에다가 합작법인을 세우고 미국에다 공장을 세운지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55%에서 65, 75 이렇게 단계를 상향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총수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삼성그룹 총수가 경영선에 복귀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제값은 사실 치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념이나 뭐 이런 부분,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경제적으로만 볼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삼성그룹부터 시작해서 뭐 M&A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나 TSMC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 삼성 M&A 부분 준비는 돼 있는데 아직 뭐 큰 자금을 이동하려면 당연히 총수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결정권자가 없어서 부재라서 그렇다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IR에서도 이렇게 실제로도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8월 뭐 광복절 특사로 이렇게 나온다, 사면이 되던 가석방이 되던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전부터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은 나온 다음에 살짝 다시 한번 뭐 휴식을 취하면서 아니야 나왔다고 살아나지 않아라고 한번 속임수를 쓴 후에 올라갈 것이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이제 8월부터는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더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총수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실적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반도체주가 이제는 이렇게 오래 쉬었으면은 이제는 움직일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움직이고 8월부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매매할 바에는 삼성전기 형보다 나은 아우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뭐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관련 영상도 여러분들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동영상 부분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관련된 이런 저희가 소식들 많이 올려드리는데, 여기 삼성전기 보이시죠? 삼성전기 보이시면은 여기에 형보다 나은 아우라고 해서 저희가 삼성전기 매매할 바엔 지금 삼성전기가 낫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6만 5천 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19만 원대까지 올라왔네요. 뭐 그래서 19만 원대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조절할지, 아니면은 20만 원 넘어서 20만 원까지 그냥 배심 있게 배에 힘 딱 주고 기다릴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가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고, 이미 수익권이니까 부담이 없죠. 어떤 선택을 하셔도.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동영상 부분 오셔가지고 원하는 영상 잘 시청하시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리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룹 총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삼성물산이 좀 먼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벌써 14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14만 원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목표치는 1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16만 원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근데 16만 원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수익권이 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언제든지 상승이 정체되면 좀 정리한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날짜가 거의 다 다가왔다라는 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8월 9일 날은 이제 최종 심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후로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 그동안 이제 너무 지루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 계속 기다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심은 이제 떨쳐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만 남은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DB하이텍 파운드리의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먼저 뭐 좋아진 다음에 살짝 쉬고 있는데, DB하이텍도 뭐 당연히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점점 이제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는 TSMC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 당분간. 그리고 LX세미콘, 팹릭스 같은 경우도 뭐 디스플레이 쪽이 뭐 엮여 있긴 한데, 이 LX세미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다. 뭐 기존의 LG그룹에서 실리콘웍스에서 이제 사명이 변경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4만 원대 이제 회복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부터 이제 4만 원 회복 후에 벌써 12만 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뭐 11만 9,900원이니까 12만 원이라고 할게요. 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반도체 관련주 앞으로는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왜 못 올라가요라고 이제 너무 이제 뭐 한탄하지 마시고, 이제는 때가 다가왔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